잎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 적절한 습도에서 보관을 할 때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것들은 후숙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14도 이하의 온도에 익기도 전에 넣어 놓으면 더 익지도 않을 뿐더러 향과 맛이 제대로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후숙 과일들은 잘 익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디퓨저나 방향제를 쓰실 때는 식재료마다 보관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식재료들이 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풍부해야지 되고요. 또 먹었을 때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색이라든지 질감, 그리고 맛 같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기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식재료들은 수분 함량이라든지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보관 방법에 따라서 이런 영양소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 또 안전성이나 기호성, 품질에 미치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의 상태로 저장을 했을 때, 보관을 했을 때 우리가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미생물의 증식이 안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탈이 나게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에는 일반적으로는 주로 박테리아고 그다음에 곰팡이라든지 효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미생물들은 수분 함량이나 온도에 따라서 증식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육류라든지 해산물, 유제품과 같이 수분 함량이 70-80% 이상 되는 이런 식품들은 온도를 낮춰서 냉장을 한다든지 또는 냉동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곡류라든지 견과류 같이 수분 함량이 한 14% 이하가 되는 이런 건조식품들은 이제 공기에 닿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서 그 다음에 또 해충이나 이런 거에 끓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서 곡류나 견과류와 같이 수분 함량이 14% 이하가 되는 건조식품들은 우리가 공기의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밀폐 용기에 넣어서 상온에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각각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보관하는 온도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양소를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영양소들은 그게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또는 그것이 가지는 화학 구조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빛에 대한 노출, 산소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또는 손실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라든지 E 이런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성분들은 빛에 의해서 또 산소에 의해서 산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좀 차단할 수 있고 산소에 차단하기 위한 밀폐 용기 속에 그래서 우리가 좀 온도도 낮고 건냉소에 보관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나 이런 잎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고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습도에서 보관을 할 때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색이라든지 식감, 맛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도 품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도 식품들이 영양소나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는 없어도 커피 같은 것들은 눅눅해지지 않게 이렇게 보관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너무 온도가 높은 곳에 넣으면 향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토마토 같은 것들은 우리가 후숙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빨갛게 익혀가지고 상온에서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14도 이하의 온도에 익기도 전에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라이코펜 함량이 더 빨갛게 익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향이라든지 토마토로서의 향과 맛이 제대로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후숙 과일들은 잘 익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집 냄새나 새 가구 냄새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가요? 이제 새로 아파트에 입주한다든지 또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고 나면 새집 증후군이 있다든지 또 새로 가구를 들여놓게 되면 페인트 냄새라든지 접착제 냄새 이런 것들이 나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라고 Volatile Organic Compounds 그래서 VO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새집 증후군이 있는 집들에 들어가게 되면 숨이 탁 막히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그러시잖아요.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톨루엔, 벤젠, 자일렌 같은 그런 성분들이 기화를 하면서 휘발을 하면서 공기 중에 섞여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오래 막 노출이 되게 되면 두통도 오게 되고 또 눈, 코, 입에 이런 점막들, 호흡기 점막들이 자극을 받게 돼서 굉장히 호흡하기에도 불편하게 되고 또 뭐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악화된다든지 더더군다나 포르말데하이드나 뭐 벤젠 이런 것들은 우리가 WHO의 발암물질 분류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뭐 한번 쏘였다고 해서 금방 암이 생기냐 그건 아니고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는 얼마나 이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암물질의 노출 정도가 심하냐. 그러니까 이런 새집증후군이 있거나 또는 새 가구의 냄새가 나는 이런 환경에는 우리가 특히 이런 냄새 성분에 유해 성분에 취약한 어린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은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는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씩 창문을 30분씩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거나 또는 요즘에 공기청정기도 많이 쓰시잖아요. 공기청정기를 쓰시더라도 공기청정기에 헤파 필터라든지 또는 활성탄 필터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이런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다면, 친환경 자재로 되어 있다면 이런 유해물질을 덜 내뿜을 거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저포르말데하이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인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할 수 없이 이런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환기시키거나 또는 이미 나온 유해물질들을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라든지 이런 그 유기물질들을 흡수하는 실내 식물들을 가져다 놓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흡착제에는 우리 숯이라든지 다공질이 있는 숯이라든지 활성탄 그리고 베이킹 소다 그 다음에 실내 식물로 이런 유해물질들을 흡수한다고 잘 알려진 것들로 산사베리아라든지 스파티필름, 아이비, 관음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 몇 개 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흡수해서 제거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런 새집증후군, 새가구 증후군의 그 냄새를 완전히 없애려면 하루에 30분씩 3번씩 환기를 시켜도 3주, 그 다음에 더 길게는 2-3달까지 해야지 완전히 공기질이 개선이 됐는데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그렇게 비워놓고 그 환기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베이크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더라고요. 베이크아웃이라는 거는 뭐예요? 굽는다는 거잖아요. 굽어서 배출을, 유해물질을 배출시킨다 이런 뜻이니까 그 주택이나 가구 등이 방출하는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30 내지 40도의 아주 고온 상태로 하루에 5시간 내지 10시간씩 뜨겁게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체니까 이런 물질들이 한꺼번에 많이 뿜어져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문을 확 열어가지고 1-2시간씩 완전히 환기를 시키고 또 다시 이런 똑같은 고온 상태로 유지했다가 1-2시간씩 환기시키는 것들을 몇 번씩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2-3일 내에 가구가 내뿜는 유해물질이라든지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 공기의 질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살충제나 방향제를 쓸 때 건강에 해롭지 않게 쓰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사실 천연 소재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진 어떤 살충제라든지 방향제 같은 거 이런 거를 쓸 때 이거 해롭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 사실이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향을 내는 거 그런 것들이 분무를 하고 기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휘발성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상충제에는 농약에도 많이 들어있는 피레스로이드 성분이라든지 또는 유기인계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방향제는
있는 합성 향료라든지 아까도 말했던 세집중원에서 나왔던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벤젠, 톨루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흡입 시에 세집중원과 똑같은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호흡기 자극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살충제 같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좀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충제를 분무할 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분무를 하셔야 되고, 분무하시는 분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서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리 이런 분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일단 공기를 다 환기를 시켜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음식이라든지 식기, 어린이 용품 이런 데에는 다 덮어가지고 비닐 같은 걸 덮어서 혹시 분무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잔류하지 않도록, 그런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무를 하는 살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는 공간에 꼭 뿌리셔야 되겠고요. 뿌린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는 과다하게 뿌리시면 이거 다 환기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살충제 그 벌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벽의 틈새라든지 바닥의 틈새 같은데, 그리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최소량을 뿌리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뿌리고 난 다음에는 일단 조금 밀폐를 해놨다가 그 30분 후에는 충분히 30분 이상 해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갔을 때 이런 살충제 성분을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향제도 사실 요즘에 디퓨저 너무너무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향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제들을 많이 쓰시고 디퓨저가 많이 쓰시는데, 이런 디퓨저나 방향제를 쓰실 때는 합성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무향 제품이라든지 천연 성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 또 알코올 프리 제품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VOC라고 하는 볼라타일 오가닉 가운드, 휘발성 유해 화학물질들이 저감된 제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들 골라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제라든지 이런 걸 어디에 놓느냐 하는 것도 좀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놔두시는 게 좋겠고, 아까도 살충제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과하게 진한 향이 나게 놔두시면, 사실 뭐 향수도 너무 많이 뿌리고 다니면 좋은 향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과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방향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적당량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분무형 방향제는 꼭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뿌리시고, 이제 보통 디퓨저는 그냥 이렇게 놔두기는 하지만 분무형으로 이렇게 뿌리는 것들이 있어요. 방향제에도 그런 것들은 사람이 없을 때 뿌리셔야 되고, 일정 시간 후에는 환기를 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또 있는데요. 이런 살충제나 방향제 같은 거를 다 뿌리시고 나거나 사용하시고 그런 용기들을 뚜껑을 꼭 닫아가지고 어린아이나 또 반려견, 이런 반려동물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이런 곳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혹시 괴물이란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살충제나 뭐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거 이렇게 시체 닦은 세제를 이렇게 하수구에 버려가지고 그것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하수구 속에서 괴물이 탄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유기화학 물질들은 이렇게 하수구에다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남은 양들은 적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방법으로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폐기하라 하는 거를 꼭 지켜서 폐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다른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살충제도 그렇고 방향제도 그렇고, 아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흡입을 하시는 거는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분무하신다거나 제일 처음에 갖다 놓을 때 예민하신 분은 마스크를 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살충제나 방향제를 좀 더 건강에 덜 영향을 미치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천연 제품으로 대체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기 퇴치를 위해서는 레몬그라스라는 향신료 이용하신다든지, 감귤이나 뭐 이런
레몬 같은 데서 나오는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개미 같은 것들을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초라든지 베이킹 소다, 커피가루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안에 바퀴벌레 있으면 너무 싫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향신료로 쓰는 월계수 잎이라든지 민트, 오이 껍질 같은 것들을 말려서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방향제는 이렇게 유기화합 물질을 내뿜는 거지만 우리가 그 대신에 다른 나쁜 냄새들을 흡착하는 흡착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숯이라든지 베이킹소다, 커피 찌꺼기 같은 거, 그리고 말린 허브, 라벤더라든지 유칼립투스 같은 이런 것들도 흡착제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오렌지 껍질을 말려두면 우리가 한방에서는 진피라고 그래 약으로도 쓰기는 하는데요. 이런 오렌지 껍질을 말려두면 은은한 향, 너무 자극적인 향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은은한 향과 탈취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겨울이 되면서 요즘에 감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잘 깨끗이 말리셔서 또 겨울 동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나로 의료자단에서 더 건강한 영양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이영은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의료 수가를 낮추고 앞으로는 예방의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초고령 사회에서 더 건강하게 액티브 시니어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식생활 습관 뿐만 아니라 수면 습관, 운동 습관을 바로잡는,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생활 코칭, 생활 습관 개선을 코칭하고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특정 식품이 뭐가 좋고 하니까 이것만 먹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식생활에서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암 예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암 치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거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양 성분이나 식품의 종류에서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다양성과 균형성, 얼마나 퍼센티지를 잘 맞춰서 먹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의 비율, 뭐가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뭐만 먹는다는 거, 특정 식품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